에코프로비엠이 흑자 전환을 2개 분기만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얘기들도 기사에서도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나오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취재된 내용들 그리고 Q&A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조명하지 않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채널들에서 조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 요거는 좀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리고 투자하고 계실 때 향후 일어날 일로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에코프로비엠 흑자 전환 정말로 바닥을 찍었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흑자 전환 될 거라고 했습니까? 안 될 거라고 했습니까? 될 거라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증권사 전망들이 이쪽 섹터에서 요번에 잘 맞아요. 왜? 나와 있던 수출 물량들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흑자인지 적자인지 개선되는지 아닌지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거죠. 1분기 실적 매출 6,298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성공. 땡큐. 매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5.1%, 66% 감소했어요. 이게 언제냐? 2024년 1분기. 작년 1분기만 해도 이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요 정도만 해도 주가도 이 정도의 최악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캐짐이 오래 갈 줄 몰랐죠. 근데 전분기하고 비교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매출이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예상이익, 그러니까 요번에 잡혀있던 영업이익이 한 3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22억 원, 23억 원 나와. 23억 원 나왔으면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간 거야? 8배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7배 반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우습긴 한데 좀 짜치긴 해요. 3억 원에서 23억 원. 야, 이거 구멍깨기도 아니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자면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습니다. 실적 반등 요인은 뭘까요? 품목별 매출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EV향 매출이 36% 감소했지만 이거 나눠야 돼요. 전년 동기인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지난 분기 4분기 대비해서는 76%나 증가한 5,030억 원. 그래갖고 고객사 재고 확충하고 신차 효과 요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전동 공구도 나가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그다음에 ESS향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줄었어요. 근데 전 분기 대비로 하면 전동 공구향은 지금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ESS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61% 감소를 했다. 아마도 이게 뭐 LG 엔솔이랑 얘네랑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엔솔도 지금 수주받은 것들이 찍히는 게 이제 3분기부터 숫자로 찍혀 나올 거예요. 이게 매출로 잡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2분기 지나서 3분기 지나야지 이게 ESS가 막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업계에선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물 가격 안정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알고 있던 거잖아요. 리튬 니켈 가격이 안정화다. 수산화 리튬 가격은 멈춰 있고요. 탄산 리튬 가격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하향 안정화를 했다. 그래갖고 뭐 변동성이 심하진 않다. 니켈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재고 자산에 대한 증가를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1분기에 재고 평가 충당급을 환입했어요. 그러니까 307억 원을 이제 손실로 잡아놨던 것들을 다시 돌려가지고 이익으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유럽 시장 중심의 이익 개선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라고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독일, 프랑스 등의 보조금 재추진, 그 다음에 CO2 규제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끊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지금 막 문 닫아버리고 폭스바겐 공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규제가 늘어나니까 이거 규제 늘어나는 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니까 일단은 보조금 주고 규제를 유예하는 건데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거 지금 밥 먹고 있다가 배 들고 풀래? 아니면 지금 배고프고 있다가 밥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을래? 한 끼는 똑같아. 지금 먹으나 나중에 먹으나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CO2 규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삼모사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올해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이 부진했고 유럽향 매출이 많았고 유럽 쪽에다가 지금 공장 짓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지금 해가지고 고객사 확보할 수 있을 거로 하는데 헝가리 3공장 있잖아. 헝가리 공장 총 3개 라인이고 연간 5만 4천 톤 규모로 현재 시운전을 준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장우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헝가리 공장은 3개 라인에 5만 4천 톤 캡하다. 연말 고객사에다 샘플 제출하고 내년 1분기 1개 라인 상업 생산을 개시하려 한다라는 거죠.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금리나 중저가 신차 출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막 만들고 막 보조금 넣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15%두 자릿수 성장한다. 내년 이후에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된다. 캐즘 없어지고. 캐징이 이제 뭐 없어진다보다는 완화된다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탄소 배출 감축 규제, 소비자 지원 정책 그래가지고 이거 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 공급망 규제 강화로 헝가리 공장 가동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CRMA 법이 있잖아요. 전략 원자재에 따른 역내 채굴. 얘네들이 지금 바이 유러피안도 있고 CRMA도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유럽 영내에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유럽 영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 원자재 소비량이 65% 이상을 유럽연합 밖의 특정 국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어디에 있다? 헝가리에 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EU와 영국 간의 무역협력 협정은 전기차 부품의 역내산 자금률이 55% 미만이면 상호간 거래에서 관세 10%를 부과하는 차별 조항도 있다.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는 EU에서 제조한 양극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가 유연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삼모사라고 여러 번 저희 채널에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잖아요. 이거 갖고 대대적으로 큰일 났다. 전기차 탄소 규제에 대해서 지금 유예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는 미래 가치를 또 깎아먹었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EU에서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하는데 이게 당장 올해부터 되게 빡세게 할 줄 알았더니 유예를 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유예를 시켜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3년 동안의 평균치를 살피도록 완화가 된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평균치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지금 좀 많이 나오면 나중에는 확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줄여놓으면 그냥 편하게 가는 거고. 한마디로 뭔지 아시겠죠? 세 바퀴 트랙을 도는 건데 30초 내로만 들어와 라고 하면 10초, 10초, 10초 뛰면 되는 거잖아요. 세 바퀴를. 근데 세 바퀴를 처음에 7초에 뛴 다음에 두 번째 바퀴를 10초에 뛰고 마지막을 13초에 뛰어갖고 천천히 뛰는 방향도 있을 거고 이거는 각자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만 한 바퀴에 무조건 10초 내로 들어와가 아니라 그냥 3년 동안에 세 바퀴를 30초 내로만 들어와 그러니까 속도 조절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7초에 들어와도 나중에 13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속도 조절을 빠르게 하고 누군가는 적게 하는 거니까 결국엔 총량은 어떻다? 30초 동일하다. 조삼모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상관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다만 지금 현재 이익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할 올해 그런 계산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올해는 좀 힘들다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바꿔준 거니까. 그래서 올해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면 내후년에 부담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바꾸진 못하는 거예요. EU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책도 발표하잖아요. 전동화 정책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다가 뭐 자율주행에다가 얼마를 쓰고 바이 유로피안으로 해가지고 다 짚어드렸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외신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자라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럽은 좋았어 했어. 그럼 미국은 뭐예요? 양극재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현재까지 미국 사업 비중이 적다. 아직까지는 여파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역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유럽 비중이 높아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거지만 미국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도 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호관세가 7월 9일까지 일시 유예됐다. 2분기 수요도 일시적으로 일부 증가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밀어내기 물량인지 아니면 진짜 관세 효과인지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보겠다라는 거고 연간으로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컨콜 되게 보수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시장은 SK온 포드하고 하던 이제 캐나다 퀘벡주 합작 공장의 경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이제 휘청하면서 포드도 지금 막 안 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하긴 할 거고 2029년 가동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밖에 또 뭐 있어요? 유럽에서 배터리셀 기업들의 점유율 감소가 있다. 공급 물량이 하락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삼성 SDI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납품하는 거니까. P6가 얘네 거잖아요. P6가 얘네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럽 쪽에서가 작년에 힘들었고 삼성 SDI 점유율이 제일 줄어들었는데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좀 이제 나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매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워낙에 관세 맞아도 유럽에서 완전히 득세를 하고 있다. 그래갖고 OEM 대상 양극재 직납 중국 기업 협력 얘기하는데 CATL 언급되는데 이게 소디움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 CATL까지는 언급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CATL에
그래서 양극재를 언급한다는 거야? 뭐야?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급이 된 것 자체는 지금 팩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계속해서 팔로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되게 특이점이었어요. 그리고 LFP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일럿을 연간 확대해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탈군 중국화가 가능해서 고객들에게 긍정적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공급 계약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게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전에 인터배터리 갔을 때도 모 기업 그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이거 좋은데, LNF였구나. LNF 들어가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이게 어차피 대답 안 해주실 거 아는데요. 나옵니까? 그냥 물어봐요. 막 저도 막 그냥 막 질러요. 근데 이제 그냥 대답 못 하는데 느낌이 그랬는데 얼마 뒤에 공급 계약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얘기 안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뭔가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쓱 흘리는 건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땐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 공급 계약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삼성 SDI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1분기의 저점으로 실적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1분기 판매 물량은 전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고 1분기 이후에 주요 고객사 가동률 개선된다. 그리고 OEM,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 신차 출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판매 실적이 개선될 거니까 우리 양극재도 더 들어갈 거야. 그러면 지금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판매 물량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분산 효과, 생산 라인 운영 효율성에 따른 원가 절감, 얘네들은 원가 절감을 되게 맨날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수익성 개선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한 개 팔아가지고 마진을 5원 남기는 게 아니라 한 개 팔아가지고 마진을 10원 남기고 10개 팔 수 있는 거 8개 팔아도 그러면 이득이 더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전기차 수요의 정체, 캐즘이나 광물가락으로 인한 실적 침체 저점을 좀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측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 1분기에는 9,700억 원, 근데 작년 4분기에는 4,600까지 떨어졌다가 6,300까지 올라오면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에서 떨어졌어요. 요거를 에코프로 BM에서 직접 자료 제공을 한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은 실적 나아졌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기업에서 담당자들이 만드는 의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딱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그지 같은 자료 만들어서 내보내면은 그지 같은 자료 왜 만들었냐고 혼나겠죠. 그럼 주주들한테 혼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럼 되게 많이 늘어난 거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 지금 실적 추이 자료들은 전부 다 서정덕TV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예약으로.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에코프로비엠 매출액 지금 그래프인데 보시면 작년 1분기 대비해 갖고 4분기에 쭉 떨어져요. 4분기까지. 그리고 2분기에 올라가. 그럼 이제 V자까지는 아니어도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되는데, 사실은 근데 영업이익 수치 자체가 높지가 않아 갖고 이걸 또 어떻게 받아요? 한 세 자리는 나와야지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양 자체는 V자고 적자였는데 여기가 이제 적자 기준이거든요. 적자에서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이전 상장 재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고 왜 지금 그때 했냐 그러면서 지금, 근데 이제 사측은 흑자일 때 그 이전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투자자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고, 그래서 올해 흑자 기조 유지를 통해 갖고 이전 상장 재추진 기획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거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괜찮으면은 그때 이전 상장하면은 주주가치 효과는 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장 예비 심사 시점은 실적 개선 추세를 기반으로 거래소와 협의하고 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금 단기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작년 11월에 이전 상장 예비 심사 거래소에 신청하고 3월 4일 날 철회를 밝혔어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거래소에 신청한다는 소문부터 미리 돌잖아요. 소문부터 미리 돌면은 미리 들어와요. 패시브 자금들이 야금야금. 미리미리 사두는 거지, 쌀 때 살 때. 그리고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자금이면 들어오죠. 그리고 3월 4일 이전에 3월 4일에 이전 상장 철회를 밝혔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들어왔던 패시브 자금을 팔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 3천억 원 정도의 연기금 매입 수요가 들어와요. 연기금만 놓고 봐도.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145조 원의 그 투자액이 있는데 75조가 위탁 운용금이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신규 수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약 3천억 원 정도 된다. 2,400억 원 정도에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까지 하면 3천억 원 중반 수준까지 들어오니까 요것들 이제 들어오려면은 당장 편입이 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MSCI도 그렇고. 그럼 이전부터 들어오던 수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빠져나가면서 수급 이탈에 따라서 박살이 3월에 더 크게 난 게 있었다고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에 상장 기대감이 들어왔던 연기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3월 달부터 한 달 정도 동안 쭉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산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11월부터 3월 4일까지 연기금 수급을 보니까 1166억 원 순매수했어요. 얼마 필요하다? 3천억 원 정도. 근데 1166억 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냄새를 맡고 맡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2월 27일, 28일, 3월 4일까지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미 3월 4일날 발표하기 전에 순매도가 일어났더라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이후에 대량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1036억 원 순매도 때렸다. 즉 매수했던 패시브 자금 미리 땡겨놨던 물량들 다 던졌다 지금. 그래갖고 얘네가 요즘에 더 내려가지 않고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요 수급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즉 매수했던 물량들 대다수 매도했고 그러면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연기금 매수 얼마인지 봤더니 20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총량으로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넣고 뺀 자금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 다시 리셋됐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코스피 이전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깨끗해졌다. 바꿔 말하면 이전 상장 기대감이 들어와갖고 그게 시장에서 조금 스멀스멀 나오면 패시브 자금이 미리 들어오면서 사전 수급이 들어오고 올 수 있고 이후에 사후 수급은 이제 뭐 3,500억 원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기업 가치하고는 별개로 해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의 효과 이거를 위해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하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는데 당장 나오는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실적이랑 다른 걸 보시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얘네들이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아 하반기에는 이 연기금 수요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주가는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장중 10만 원이 무너지기도 했다. 근데 이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지만 반등은 실패했다. 망할 놈의 주가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올해 흑자 전환 기조 유지를 했는데 실적 저점 확인했는데 쉽사리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그럼 오늘 뭐 나와요? 에코프로그룹 실적 컨콜 있죠. 기조 나오죠. 그러면은 그것까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늘 같은 날 그냥 주주한테 막 한번 쏴주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 나와주면 좋지만 그런 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컨콜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급 이동 여부가 1차적으로 좀 결정이 되는데 오늘 에코뿐만이 아니라 LG엔솔 활정 실적, LNF, LG화학 실적도 있고 막 그래요. SK이노베이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오늘 실적들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뭐 얘네들이 지금 쭉 발표를 했는데 SDI 제외하고는 전분기 대비 개선세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주가들을 추이를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LG엔솔 본사에서 지금 배포한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적자 전환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V자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 포스코홀딩스 역시 작년 1분기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올 1분기 하면은 괜찮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그냥 그린 겁니다. 이 주황색이 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인데 순이익 영업이익도 지금 꽤 잘 나왔다. 지금 꽤 잘 나왔다는 게 이제 V자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건 삼성 SDI인데 유일하게 V자 모양이 반등이 없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가 여기가 지금 마지막 저점이라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V자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매출이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고 있어서 점진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자료들은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정덕TV 블로그 가시면 볼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